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아니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3월 2일이고요.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오늘 흐름들 뭐 나쁘지 않았어요. 주가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뭐 그래도 아래 꼬리 달려주면서 매수세도 보여줬으니까 주가 하락 방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던 거에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런 것들 같거든요.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아래에서 아래 꼬리에 좀 달려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망치형이죠. 이게 나와준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는데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를 시켜줬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 매도하는 것들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반등을 시켰다. 뭐 이제 주가가 살짝 떨어지면서 마무리 되긴 했지만 충격 여파가 뭐 물론 여기까지는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 여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61선도 있었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들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청약일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사전 예약을 하는 상황들이죠. 자, 3월 8일, 3월 12일. 보통 이런 청약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제 유상증자 최근 양상이 좀 그래요.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조금 이번 연도 작년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이 유동성 장세를 기업들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유상증자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청약도 기업 공개도 상장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소 제가 한 2, 3년에 청약이 되는 게 작년에 한 번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그 정도로 청약이 좀 많이 됐던 게 유동성 장세라서 그렇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막차를 탔죠. 막차를 탔는데 요점은 그래요. 청약 일에 보통 청약 일에 주가가 상승하더라. 보통 청약 일에 청약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약이 되면서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3월 8일에서 3월 10일 주가가 청약이 완료가 되고 이제는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위해서 신주수권 대한전선 OOR 이 신주수권을 확보를 하고 보통주를 정리를 하고 뭐 현금 확보를 한 거 가지고 청약을 또 하고 이런 거 복잡한 거 이제 필요 없잖아요. 3월 8일에 3월 10일에 이제 청약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청약일까지 여기서 청약이 된다라는 기대감들 이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될 때가 청약일이라는 거죠. 청약일. 지금 이제 3월 2일입니다. 예약 청약을 할 수 있을 때가 됐고요. 어느 정도 3월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몇몇 분들 연락 오셔가지고 사전 청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청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주수권 가지고 있는 계좌에 대한전선 5555R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청약하셔야 돼요. 청약 안 하면 이거 없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언제까지? 3월 10일에 오후 대부분 그래요. 오후 2시까지 대부분 증권사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오후 2시까지 인출 가능한 현금 형태로 계좌에 두셔야 돼요. 대한전선 55R 있는 이 계좌 있잖아요. 계좌. 그럼 이 2시까지 인출 가능한 현금, 그러니까 출금이 가능한 형태. 우리가 오늘 사고 팔면은 이 거래일 뒤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거 출금 가능한 형태의 현금으로 두셔야지 이 금액으로 청약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유상증자 할 거 현금 확보해야지 주가도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7일에 팔았단 말이에요. 7일에 팔았는데 8일에 10일에 청약이 안 됐어. 10일에 청약이 안 됐어. 이 거래일로 치는 거니까. 이 거래일로 치는 거니까. 공휴일을 제외해요. 거래일로 치는 거니까, 나 왜 청약이 안 됐지? 라고 보니까 이 당시에 내가 팔아가지고 예수금이 인출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식이 안 돼가지고 청약이 안 됐더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출금 가능한 형태의 현금으로 두시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방금 제가 OR 이거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청약일이 지났어요. 납입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청약일이 3월 10일까지 가능한 건데 3월 10일 지나가면은 청약을 안 받아주잖아요. 3월 10일이 지나면 안 받아주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신주가 여기서 신주 이수권이 신주가 유상증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주 새로운 주식이 상장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이에요. 인수권인데 권도 뭐 증서 증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주 일수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 우리가 권리가 청약을 하기 위한 권리인데 청약 기간에 이 권리를 내가 행사를 안 했어. 행사를 안 했어요. 나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투표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할 수가 있나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권리는 이 기간이 끝나면 소멸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주일수권 매도를 할 수 있나요? 매도 기간도 지났어요. 매도 기간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청약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근데 그렇다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청약을 한 다음에 뭐 권리주 매도 주문을 28일에 하시라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청약을 한 다음에 난 주식으로 이거 받기 싫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싫어. 주식으로 받기 싫어라고 하시면 주식으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이에요. 권리 이거를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직 받지 않은 청약은 하고 매수는 했는데 납입이 되는 청약일은 상장일은 아니에요. 근데 곧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리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래일 상장일 이거래일 전부터 되니까 지금 이제 억지로 하시는 분들 신주주권을 못 팔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45주를 청약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상장일 되면은 145주가 되죠. 145주. 뭐 이거를 뭐 사고 팔고 비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거는 뭐 현금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니까 보통 이제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보통 45주를 청약을 하면은 145주가 되고 평균 단가가 관리가 된다. 조금 들어오는 만큼 평균 단가가 조절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댓글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평균 단가가 한 2,500원 아니면 2,200원 이 수준이 되더라고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1,300원대에 내가 이때 100주 이 범위에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 145주가 된다. 45주가 추가되잖아요. 145주. 그럼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2,000원 근방이 된다. 2,000원 이 근방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주가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때 차익 실현 본전 매물 물량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00원 부근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소화 한번 거치고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선 여지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 대한전선이 감자를 해서 자본 잠식 이런 것들을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반영을 시키는 게 우리가 1분기에 감자를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2분기 중순쯤 이거를 감자가 자본 잠식 이 재무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을 이 반영을 시키는 것들 기대감들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뭐 당진 캐나다 전력망 터키 뭐 이런 거 구축을 하고 수주 금액들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것들, 실적이 이어간다라는 이 기대감. 그럼 재무가 실적이 기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뭐 당진항 이거 유상증자하면서 당진항이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했죠. 한다라고 했죠. 이거 해적 케이블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토지 매매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라고 했죠.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미국에 또 이제 거점을 확보를 하는 것들이나 캐나다 이런 것들의 수주를 받는 것들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은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계속 장기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개선 기대감들은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고 개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물론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되긴 했겠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됐느냐 누가 봐도 지금 이거 반영은 안 됐죠 아직 왜냐면은 유상증자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가 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영역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특히 이제 제가 우려감들도 있다라고 이 기대감들, 개선 기대감들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특히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사과 하나가 1,000원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쪼개놨는데 하나에 1, 2, 3, 4, 5, 6, 6개니까 뭐 160원? 160원대 160원이라고 할게요. 160원, 166원쯤. 자, 166원이에요, 하나가. 근데 이거를 이걸 또 이렇게 더 쪼개요. 쪼개면은 또 이 하나 가격이, 한 조각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더 낮아지죠. 80원대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수를, 이게 시가총액이 단기 순이익이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몇 조각을 나누느냐, 이게 EPS라는 거죠. 1주당 1조각당 1주당 순이익,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시총이다. 뭐 납입이 됐으니까 시총으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총이 얼마에 주식수 나누면은 1주당 수익, 1주당 주가입니다. 한 주당 주가입니다. 주식수가 더 늘어나면 주가 빠지는 게, 근데 이제 유상자로 돈을 받았으니까 대신 이제 실물 가격보다, 지금 이제 주가보다 시세보다 좀 싸게 주식수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할인율이 들어가는 게 권리락이에요. 권리락 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4.8% 권리락 한번 맞았잖아요. 이걸 이제 신주수권을 준 거예요. 신주수권을 받은 거고 4.8%만큼 이걸 매도를 하면은 이걸 본전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고, 손실을 만회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신주수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또 따로 사진 않았지만 우리 돈으로 바꿔받은 거긴 합니다. 어떻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자, 그래 되면은 이제 1주당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1,000억이었다. 1,000억인데 주식수로 나누면은 1주당 순이익이 나오죠. 간단하죠. 순이익. 그럼 순이익이 EPS인데 EPS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주가 나누기 EPS 하면은 PR이 몇 배냐. 지금 이제 457배. 근데 이게 3원이다.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증가돼? 그럼 이제 단기 순이익이 증가돼야 돼. 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돼야 됩니다. PR이 적정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 이거는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뭐 이해를 하고 보면 쉬운데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유상증자를 뭐 신주주권을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유상증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처음 이제 접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불안 요인들, 불확실성,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있기 때문에 그게 유상증자다. 유상증자 끝나고 물량수와 흐름들을 다 이제 버텨주면서 개선되는 움직임들, 수주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 실적도 개선돼야 되는 거는 숙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한자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만 참고만 해주시고, 예측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신의 영역입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큼의 분석 내용들, 제 개인적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해주시라는 거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